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단철분보를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 우선 그래서 뭘까? 맨 처음에 이제 단면을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이제 줄 겁니다. 아직 설계를 하지 않으니까 적절한 비리의 가정이라기보다는 나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런 단면을 주겠죠. 그죠? 단면을 주면 여러분들이 단면을 받으면 일단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 이런 직사각형 단면이 있고 그럼 옆에 변형열도를 그려놓고 봐. 변형열도를 그려놓고 그 옆에 직사각형 응력블록에 응력도를 그려놓고 일단 보고 바라보고 있으면 아, 궁극적으로 내가 뭘 어떻게 풀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쭉 순차적으로 정리가 됩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강도 설계법으로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연상 설계이기 때문에 철근이 항복하지 않았다라고 가정하는 것은 그것은 현명 가정이 아니에요. 철근이 우선 항복하게끔 우리가 설계를 했다라고 생각한 그 단면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철근 항복을 가정한 중립축 계산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에 철근 항복 가정이라는데 이게 하이라이트를 쳐주면 훨씬 좋죠. 당연히 철근 항복을 가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중립축을 계산해야 됩니다. 왜? 나비댕타를 그려놓고 중립축의 위치를 구하지 않으면 상대 B만 알지 값을 알 수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철근 항복을 가정한 중립축의 계산을 통해서 C 꼴 T, T 꼴 C, ASFI는 0.85FCK ABC는 A는 베타1 C가 되니까 이렇게 C는 베타1 분의 A가 돼서 이렇게 계산해서 중립축의 위치가 나오면 각 위치에서의 변형률을 계산할 수 있잖아. 우리가 철근을 항복한다 그랬는데 철근 얘 진짜 항복했나? 그거에 대한 검토를 하고 하고 있어. 그러면 내려가 대부분의 경우가 내려갑니다. 만약에 안 했어. 그러면 철근을 탄성 상태로 보고 FY 대신에 영수 모듈러스 ES, 엡실론 S로부터 다시 EL 계산할 수 있죠.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아까 얘기했지만 생각나는 모든 것들을 다 고려를 합니다. 그거를 안 해도 될 거다라고는 자의적인 생각이 들지만 결정적으로 그 항목이 없음으로 해서 나중에 올 수 있는 불이익을 고려해보면 저거를 다 체크를 해야 돼. 예를 들면 휨부재의 최소 허용 변형률 0.004를 만족하고 있는지 또는 조금 전에 여러분들하고 얘기했던 최소 철근량에 대한 부분들이 잘 되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지배 단면을 결정하는 거지. 엡실론 T 값을 통해가지고 압축 지배 단면이지 정말 인장 지배 단면으로 들어가는지 아니면 트랜지션 구간에 들어가서 리덕션 벡터 값을 좀 깎아내야 되는지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공칭 모멘트를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 계산된 강도 감소 계수값을 이렇게 계산된 공칭 모멘트에 곱해서 설계 모멘트가 계산되게 됩니다. 그렇죠? 요 순서를 머릿속에 이렇게 집어넣고 가면 돼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문제를 풀 때 그냥 바로 달라들어서 문제를 풀기보다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머릿속에 이런 플로우를 그려놓고 시작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예제 6.2는 아래 그림과 같은 단철근 직사각형보를 해석해보세요 라고 물어보네요. 어떤 경우는 철근량을 검토해보세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설계 모멘트를 구해보세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그치? 결국은 이렇게 설계되어 있는 단면을 애널라이즈 해보세요 라는 말을 저렇게 다르게 표현하는 거야. 해석해보세요, 철근량을 검토해보세요, 설계 모멘트를 계산해보세요. 다 똑같은 얘기야. 그죠? 그래서 보면 여기에 H, B 단면이 주어졌고요. AS 철근이 3개가 배근이 되어 있네요. 그때까지의 유효 깊이 D를 계산할 수가 있고 그 옆에 나비넥타이를 그려서 압축부 콘크리트가 엡실론 C가 0.003에 도달할 때 일렬 배근이니까 고맙게도 엡실론 S는 엡실론 T랑 같네. 그치? 그래서 엡실론 S가 나오게 되고 중립축의 임의 중립축의 위치를 C라고 하고 요거는 당연히 D-C가 되고 그 옆에 직사각형 응력 블록의 깊이 A라고 하고 A는 베타1 C였지. 그치? 알파 값은 늘 0.85로 쓸 거고 베타 값은 FCK가 28을 기점으로 해서 조금씩 변화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알파값, 베타값이 갖고 있는 의미를 정말 한번 음미하면 되게 좋고요. 모멘트라는 것은 결국은 작용하는 짝힘에 대한 팔길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C 곱하기 8길이 또는 T 곱하기 8길이가 작용하고 있는 모멘트가 될 거예요. 단면 B는 300mm로 주어졌고요. D는 540, H는 600, AS는 25mm짜리 이형철근 3개가 들어가서 단면적, 공칭 단면적이 1520제곱m가 되고 FCK가 28MPa, FI가 420MPa이 나오게 됩니다. 요 FCK 값 28, 이게 400 이상. 이것도 염두에 두면 어디다 좋아? 이게 좀 달라질 거야, 계산이, 그지요? 400, 아까 어떻게 했어? 400 이하일 경우, 400보다 클 경우 이렇게 많이 나눠졌었잖아. 그치?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다음 우리가 같은 단철근 직사각형보를 해석해보세요 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아까 앞에 플로우 차트를 생각해보면 이런 문제가 나오면 맨 먼저 뭐를 해야 돼? 각각에 있는 변형률을 알아야 그 다음에 진행이 되지.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중립축의 위치 구하는 거지 뭐. 보는 콘크리트 압축부의 최대 변형률이 0.003일 때 파괴됨으로 위의 그림처럼 변형률과 응력을 표시할 수가 있고요. 첫째, 철근의 항복을 가정한다라고 아까 플로우 차트에도 있었습니다. 가정에 의해서 epsilon S는 epsilon Y이면 FS는 FY가 되고 420MPa이 됩니다. 평형식을 이용해서 C = T에서 0.85 FCK AB는 ASFI가 돼서 계산해보니까 A는 89.4가 되고 A는 베타 1 C잖아. 그러니까 중립축의 위치 C는 베타 1분의 A가 돼서 105mm가 됩니다. 앞에 있는 그림에서 이 C값이 나오면 중립축에서 떨어진 모든 위치에서의 변형률이 다 나오잖아. 그치? 네. 이렇게 해서 계산해보니까 중립축의 위치가 100이야. 중립축의 위치가 100이면 이런 문제를 탁탁탁탁 풀면 앞 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두 페이지를 풀 때 내 풀어가는 과정에 도움이 되게 하라 그래. 항상 지금 세 번째 페이지를 풀고 있는데 첫 번째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를 통해서 얻은 정보를 세 번째 페이지에서 하나도 활용하지 못하면 그것은 별로잖아. 그지? 근데 그림을 자세히 보고 눈썰미 있게 봤다면 얘가 300이고 얘가 600이었잖아. 그런데 중립축의 위치가 100이면 아랫부분으로 거의 400, 500이 남은 거네. 그러면 100일 때 0.3이면 400, 500이면 얘는 얼마가 되겠어? 0.003에 한 서너 배는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딱 봐도 엄청 변형이 크게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 그런데 이런 것도 생각하지 않고 철근이 항복하지 않았다면 이런 거는 안 된다는 거지. 풀면서 머릿속에 스케일링이 툭툭툭툭 되잖아. 300이고 600인데 중립축의 H가 100이군데 얘가 0.3이면 100일 때 0.003일 테니까 500일 때는 0.01도 넘겠다. 그치? 그럼 그렇게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 페이지의 계산에 도움을 받으면서 가야지. 그게 스마트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지. 그래서 계산해보면 나 베르니 정리에서부터 계산해보면 0.01 우리가 인장 지배 단면이 0.005였는데 그거보다도 2배나 더 많이 늘어난 셈이잖아. 그치? 서축과 방정식을 이용한 변형률 계산 베르누이 평면 가정 plane sections remain plane의 가정에 따라서 중심축에서부터 선형 거동을 하니까 epsilon s를 계산해 보니까 월등 항복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항복 변형률이 0.002인데 그거보다 10배나 더 늘어난 셈이잖아. 그치? 자, 그래서 처음에 항복했다라고 하는 가정이 맞고요. 일단 배근이니까 epsilon s는 epsilon t가 돼서 epsilon t는 0.01 이사니까 얘는 0.005가 아니고 2.5배 FI네. 왜 그랬어? 내가 문제에 FI가 420이었잖아. 400 이하면 0.005인데 400보다 클 때는 2.5배 epsilon y라 그랬지. 그러니까 그 값을 갖다 집어넣으면 완전 인장지배 단면이 돼버리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P를 0.85 값을 사용을 하고 설계 모멘트는 공측 모멘트는 T 곱하기 8 길이에서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되고 여기에 0.85를 곱해서 268.8kNm가 우리가 구하는
설계 모멘트가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 단면으로 저 정도로 여러분들이 설계 모멘트를 하면 이제 되는 거죠. 모멘트 커버처의 거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4장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문제를 한번 유심히 봐. 앞으로 가지 마. 앞으로 가지 말고 다음과 같은 단철근보에서 발견된 철근량을 검토하고 설계 모멘트를 구하세요. 얘는 문제가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물어봤네. 그치? 앞에는 뭐였어? 심플하게 해석해보세요. 그거 있잖아. 얘는 철근량을 검토하고 설계 모멘트를 계산해보세요. 얘는 B도 아까는 300이었는데 250으로 줄었네. 얘는 B가 540에서 440으로 100씩 다 줄어가고 있네. 거의 50씩 100씩. 그치? 철근은 AS는 2200. 앞에 예제 철근량 얼핏 기억나? 에이, 찾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그거를 기억하고 못하고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가 많고 연이어 이런 예제가 나오면 분명히 앞에 있는 예제하고 내가 비교하려고 하는 걸 거 아니야. 그러면 앞에 있는 철근량보다 얘가 지금 철근량이 훨씬 많아졌는데 사이즈가 작은 단면인데 철근량이 훨씬 더 많아졌다는 거지. 얘는 아마 인장집의 철근이 아니고 그 트랜지션에 있는 예제를 틀림없이 물어볼 걸 거라고. 그치? 그래서 보면 여기에서 똑같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FCK28 똑같고 여기는 FI가 400이에요. 그죠? 400이면 인장집의 단면이면 0.005짜리야. 아까는 420이었으니까 2.5 곱하기 엡실론 Y가 됐던 거고, 얘는 앞에 있었던 예제는 저거보다 단면이 더 큰데 25mm짜리 이형 철근 3개가 들어가서 1520인가 그랬는데 얘는 그거보다 거의 뭐 한 30% 늘지 않았어. 철근의 양이. 그래서 늘었다. 그런 예제를 보면, 자, 철근 항복을 당연히 가정을 하죠. 중립주의 계산을 해보니까 마찬가지로 C 꼴 T에서 A 값을 구할 수가 있고 C는 0.85분의 A가 돼서 174가 됩니다. 그러면 아까 눈썰미 이게 잘 염두에 뒀다 그러면 아까 중립 이 전체 길이가 얼마였는데 이 정도 갖고는 아직 잘 모르겠지. 긴가민가 해. 그래서 철근 항복 검토 및 허용 변형률을 검토해보면 엡실론 S는 0.00459. 그래서 철근은 분명히 항복을 하고 일단 배근이니까 엡실론 S는 엡실론 T가 돼서 휨부재의 최소 허용 변형률은 만족을 해요. 그죠? 허용 변형률을 만족은 하는데 0.005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집의 단면 수위지로 보면 인장집의 단면이 아닌 거야. 얘는 트랜지션 구간에 있어요. 그래서 강도 감속에서는 엡실론 S는 엡실론 T가 0.00459, 0.005, 즉 변화 구간에 있는 단면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식으로부터 400 이하인 경우에 phi 값을 보관을 하면 0.82 값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그 교재에 그 내용을 통해서 이런 공식이 어디 있었지? 앞에 있는 그림 어디 있었지? 얘가 0.82가 되네 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원래 앞에 예제에서도 뭐를 했어야 돼? 철근비에 대한 검토 이거를 집어넣고 하면 더 좋죠. 그죠? 근데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얘기해보면 앞에 F5분의 1.4 기억나지? F5분의 0.25 루트 FCK 두식 중에서 큰 값이지.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385, 363.8 요 두 개보다 큰 값보다 커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2200이 나는데 거의 6배 철근이 많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여러분의 느낌은 최소 철근비 휨부재 설계하지 최소 철근비 하나만 하네 이렇게 얘기해갖고 앞에 있는 예제처럼 최소 철근비 검토를 안 넣잖아. 그러면 안 좋을 때 하자 있는 설계 도서가 된다는 얘기야. 그럼 앞에 있는 예제에도 최소 철근비에 대한 검토 이렇게 해서 검토 있는 예제가 들어가면 훨씬 좋은 거지. 그래서 설계 모멘트의 계산 MN 마찬가지로 힘 곱하기 8 길이 MD는 0.82 곱하기 322가 돼서 여기에 이게 0.85가 아니고 0.82가 되는 이 과정을 예제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